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수업을 시작하기가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 뉴스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아주 큰 물이 나서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또 교권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에서 또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슬프게 우울하게 조용히 시작해야 할 수업이지만, 또 한 시간 또 이 방송을 또 오랫동안 듣고 또 함께할 분들을 위해서는 또 경쾌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제 몸속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쾌하게 또는 웃고 그러더라도 저 녀석은 참 슬픔도 모르는 놈이구나 생각해 주시지 않기 바라고요. 또한 또 비통하게만 또 그렇게 감상적으로 또 가는 것도 또 이 수업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슬픔을 가슴 밑바닥에 주춧돌처럼 눌러놓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란말싸미 시간은 언제나 동심언어사전에 나온 시들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 말도 한번 찾아보고, 특히 우리들이 놓친 관용구, 또 속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풍부했던 우리 말의 그 계곡, 골목길,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말은 의사전달, 어떻게 하면 빨리 내 목소리를 키워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데에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풍부하고 따뜻하고 남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특히 삭막하고 쓸쓸한 인간 세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안고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는 그런 해학과 즐거움, 비유의 풍부함, 이런 것들은 자꾸 놓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남아있는 그 풍부한 유산을 우리가 체험도 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야만 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걸 활용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 자식들이 좀 더 큰 말의 세계,
또 말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또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생활과 문화를 더 풍부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잔잔하고 따사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계절이 언제일까요? 보릿고개. 겨울과 봄, 여름 사이. 볼이 나기 전. 보리가 나기 전. 그러니까 난다는 얘기는 새싹이 나기 전 아니면 볼이 추수하기죠? 추수하기 전. 자, 봄에는 무엇을 먹어요? 쌀이 남거나 고구마 남은 거 먹겠죠? 그럼 떨어졌어. 고구마도 떨어지고 밭에 묻어놨던 무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먹는 것이 막 물이 오르는 땅속의 칡뿌리, 잔대, 그 다음에 봄나물, 산나물. 그럼 조금 있으면 봄나물, 산나물들이 억세질 거 아니에요. 아주 초록이 되고 쐐기털이 막 생기고 찔레순도 이제 나무가 되고. 그런데 그때 보리 이삭이 막 패기 시작합니다. 보리 싹이 날 때 그는 갖다가 막 끓여 먹죠. 그 보리 이삭은 아직 패지 않았고 또 모내기는 방금 맞춰가지고 이제 막 뿌리 잡고. 그때는 먹을 게 없어. 그때 뜯어다 먹는 것들은 다 독이야. 그래서 푹푹 삶아서 독을 빼내고 조금 남은 어떤 녹말가루, 감자 썩은 거 녹말가루 내서 또 옥수수 전분 내서 그거하고 이렇게 먹지만은 섬유질이 너무 많으니까 변을 못 봐. 그래서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섬유질이 막 뭉쳐가지고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러나. 또 독이 많은 걸 먹으니까 간이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배가 복수가 차.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배가 나와 있어. 상대적으로 또 이게 또 여기 살이 빠지니까 배가 더 나와 보이죠. 배가 볼록 나오고 또 엉거주춤 걸어다니고. 그 이제 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알에서 깨어난 물고기들이 조금 자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철렵 강가에 가서 솥단지를 걸어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발 빠른 사람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손 잽싼 사람들만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철렵을 마을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놈, 나이 많은 사람, 또 부자 할 것 없이 가난할수록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가 깨지면 안 되니까 서로 원수지면 안 돼. 그래야 또 가을 거지를 해. 곧 노동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그때 5, 6월 보릿고개부터 여름까지는 이제 철렵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시 한번 낭송해 볼까요? 정옥선의 보릿고개. 지도에도 공개한다. 크게.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무시무시한 동물이 숨어 산단다. 아지랑이처럼 봄에 나타났다가 보리 이삭 여물 때쯤 사라지지. 보릿고개 넘고 보니 감자고개. 사람이 만든 헐떡고개란다. 감자고개, 헐떡고개, 보릿고개.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감자, 미달 요만큼 막 들을 때입니다. 그때 막 또 캐먹어버리면 이제 정말 한여름에 먹을 게 없어져 버리니까 못 먹게 하죠. 참 그런 거 보면 이웃집에도 굶고 아랫집도 굶을 때 겨우 우리만 먹을 때 나눠줘. 조금씩 나눠준단 말이죠. 그게 너무 미안한 거야. 저들도 넉넉지 못하니까. 그래서
빈솥에다 물 넣고 부를 때 연기가 많은 생솔가지를 넣어. 그러면은 굴뚝에 연기가 나올 거 아니 4시쯤에. 4시쯤. 그럼 윗집에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끼니를 구했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 윗집에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아랫집에서 빈솥에다 부를 때는 그 마음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루라도 우리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드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담장 가까이 와서 할머니가 아랫집에서 무엇을 삶나 하고 그 냄새를 맡아서 빈솥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알면서 넘어가. 어떤 때는 또 슬쩍 아이고 먹다가 생각나서 가져왔어 하고 감자 몇 개, 옥수수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면 또 그걸 막 고마워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치고 괜찮아요. 저희 든든하게 먹었는 거요. 애들은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문구멍으로 그걸 쳐내다보고 있는 거죠.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 가난의 시절 그때 나온 말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고개라는 게 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박스 안에는 이 상자 안에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가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저쪽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 내 친구는 어깨동무를 보고 만화책을 보는데 나는 교과서밖에 없어. 표준전과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가난이 있단 말이야. 이웃집엔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집엔 없어. 정보에 닿을 수 없는 가난이 있어. 윗집 엄마 아버지는 저녁마다 외화를 틀어놓고 원어로 나오는, 영어로 나오는, 프랑스어로 나오는 외화를 틀어놓고 가족이 다 보면서 함께 웃어. 근데 아랫집에는 라디오 하나 딱 있는데 그것도 술 취한 아버지가 독점하고 있어. 책도 없어. 겨우 있는 거는 삼촌방에 썬데이 서울밖에 없어. 그런 게 바로 정보와 지식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 세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것이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큰 도서관까지 발품을 조금만 또 자식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그 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화 정보를 수집해서 공급해주고 함께 가고 함께 등록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가난의 시대에 새로운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함께 그 가난을 그러니까 마음 정신의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줘야죠. 근데 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에 어머니 뭐 다른 일 바쁘시고 애는 애대로 놔두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부모로부터 유산, 재산에 관한 대물림이 아니라 그러한 가난한 문화의 대물림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또 새로운 발전된 기술에 따른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되면 옛 직업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한때 아주 부를 축적했던 어느 분야의 직업이 다시 쇠퇴의 길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발빠르게 일어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가난은 입으로 들어가는 칼로리였어요. 배를 불룩하게 하는 포만감이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가난은 정신과 문화, 정보, 언어,
이런 가난이 더 심각하게 온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의 가난의 시대, 좀 정보의 가난의 시대, 문화의 가난의 시대, 그런 문화 보릿고개, 정보 보릿고개, 이런 보릿고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또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머릿속을 좋게 채우거나 눈을 즐겁게 하거나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충족감 같은 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또 신미안이라고 그러죠. 가슴 깊은 곳에서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감수성, 풍만한 문화, 풍요로운 문화, 이게 가장 큰 부자죠. 예전에 제가 그랬죠. 힘이 센 고릴라만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있다. 그것은 오후 5시에 높은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바위에 올라가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는 늙은 고릴라 순놈입니다. 그 집단의 가장 권력자예요. 그가 자기 권력을 최대한 누리는데 그게 바로 노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언덕바지에서 혼자 보는데 딴 놈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가. 가장 위대한 명화를 감상하는 거죠. 고릴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는 풀을 뜯어 먹거나 잡식성이니까 먹는 거로 만족하는 것들은 자기보다 더 빠르고 더 힘센 놈이 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노을을 감상하는 거는 본인만 하는 거죠. 야, 이제 고릴라도 그걸 보고서 제가 그걸 볼 때 그랬어요. 그 촉촉한 눈을 보면서 돈의 권력, 지위의 권력, 명예의 권력이 아니구나. 문화의 권력이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름다움과 문화를 찬미하자, 누리자. 우뚝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창을 열고 별을 바라보고 또 오늘 같은 날은 하늘을 보고 구름의 아름다운 문양을 감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써놓은 시를 읽고 또 음악을 듣고 그렇죠. 여러분들 라디오 틀고 어디 멀리 가다 보면요 12시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난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뉴스를 좀 간혹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나면 채널 고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클래식 방송으로 돌아가요. 메시지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우리가 막 하면 그 말을 이해하는 데 피곤하거든. 노랫말도 있으니까. 근데 노랫말 생략, 메시지 생략되어 있는 선율만 따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장거리 운전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혼자 운전하는데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럴 때 더욱더 단순한 선율로 깊이 있는 아름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클래식 채널에 고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이 있어요.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자, 가난이 들어가는 저는 오늘 속담 관용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 예전에 그랬죠. 두꺼비하고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뭐가 더 많다고요? 개구리가 많아요? 두꺼비가 많아요? 개구리가 많아요. 개구리가 이뻐. 그리고 더 많아. 두꺼비는 어쩌다 한번 나타났는데 못생겼어. 그러면 그래도 개구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은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북한이라고 쓰이는 게 많아요. 북한은 가난에 관계된 관용구와 속담이 남한보다 훨씬 더 많아. 왜 그래요? 더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가난하니까.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 가난을 찾아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정말 가난이란 말은 삶 속에서 정말 절실했구나. 굶어 죽는다는 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탄이 많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걸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 사이에 비유와 리듬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은 어떤 우리의 민족성, 해학, 여유 이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만 눈에 띄는 것만 한번 몇 개 적었어요. 가난이 원수. 많이 듣죠? 가난이 소 아들이라. 참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가난이 소 아들이라. 소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내가 소처럼 죽도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이 허세 부린다는 거예요. 남북이라도. 정말 그 집 없고 방세도 못 내면서 막 최대 10년 할부 끊어서 외제차 타고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카푸어. 그게 왜 그래? 차를 보고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는 문화 때문에 그러겠지. 그죠? 제 옆에 이사장님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차 타거든요. 당시 옛날에 홍성의 모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있을 때 살짝 물어보니까 한 달 이렇게 수입이 2,500만 원 정도 버신대요. 근데 그분이 현대에서 나온 가장 작은 차, 모닝인가 뭔가 기아에서 나온 거, 지금 기아현대에서 나온 그거 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고발하겠습니다. 그는 문을 닫은 과수원 땅을 내서 사셨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프라이드 기아 옛날 차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그걸 몰고 왔어. 아빠 계신 데까지 태워다 준다고. 이거 운전해도 되니? 아빠가 이 과수원 안에서는 운전해도 된다고 그랬대. 그 대신 저속으로 놓고 가고 살짝 박어도 찌그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15, 20 요 정도만 달리는 거야. 근데 사과나무 사이로 잘 가더라고. 뭔 펑펑한가 뭔가 그거보다 쉽대. 그리고서 저 아래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낡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아빠가 계실 때 저 창고에 왜 들어가 계시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 이렇게 방음 시설이 돼 있고 음악 감상을 하고 계시더라고. 헤드셋을 쓰고 그 창고 안에서.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본집을 갔는데 그 과수원 안에 돼지 막사가 있었거든요. 돼지 키우는 거. 그게 이렇게 천정만 있고 벽만 있는데 벽에다 창문 달고 저기부터까지 있는데 그 저기까지 있는 돼지 막사 끄트머리에다가 화면 큰 걸 매달아 놓은 영화관이 돼 있고 중간에 침대가 하나 있고 저 방이 하나 있고 샤워장 하나 있고 애들 방 저 끄트머리 돼지 막사 있는데 거기다가 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포도주 같은 거 먹는데 그 스크린에 영화를 틀어놓고 보는데 자막이 없어.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얘 중에 쬐끄만 애가 초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막도 없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웃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때의 그 충격이 좀 있었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자유로운 사고와 스케일은 어디서 나올까? 졸부라고 하면 차부터 좋은 거 사고 비싼 집, 아주 누가 봐도 으리으리한 집부터 생각할 텐데 돼지 막사를 개조해서
그곳에서 돼지 키우던 그게 다 느껴져요. 그곳에서 그 넓은 곳에서 그 흰천이 덮여 있는 침대가 놓여 있는 광경은 약간 괴기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저게 문화적 자부심이구나.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걸 배웠죠. 그때 제가 한 30대 정도 되고 그분은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이렇게 되셨겠네요. 한 달에 제 연봉보다 많이 버시는 분이었어요. 1년 동안 내가 버는 돈보다 한 달에 더 버시는 분이었는데 그러셨던 생각이 나요. 가난과 거지는 사촌간이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가난한 사람은 허리띠가 양식. 그거 가죽 허리띠를 끊어가지고 불에다 끓여 먹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화 잘라갖고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짐승 가죽이기 때문에 요리해 먹는 거. 가난한 사람 한 등불이 100만 장자 1만 등불보다 낫다. 야, 나 이거 보고서 매우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 한 등불이 이 선한 착한 작은 아주까리 기름으로 비치는 이 작은 불빛이 세상을 이끌어가죠. 백만장자가 아주 큰 불빛으로 세상을 호령한다 하더라도 그가 옳지 못하다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따르는 자가 없겠죠. 이 불빛에. 가난도 스승이다. 가난할 때 사람들이 착해지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또 삶의 태도를 바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밤은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을 온전하게 잘 성찰한 사람은 다음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속담을 조금 밤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속담을 우리 황현산 선생님, 불문학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불문학자, 돌아가셨습니다. 황현산 선생님의 책 제목은 그거를 변용해가지고 밤이 선생이다. 밤이 선생이다. 그러니까 밤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 훌륭한 삶의 지침을 우리들한테 제공하죠. 근데 그래 평생 동안 가난하면 평생 동안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저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 번 정도 가야겠죠. 가난이 싸움 붙인다. 참 가난이 원수여. 가난하지만 안 했어도 내가 내 거를 훔치지도 않았고, 내가 너를 질투하지도 않았고,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삿대질도 안 했고, 또 뒤에서 험담도 안 했어.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있었는데 가난 때문에 싸움이 종종 일어난다.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이러고도 야 그래 난 굶어 죽겠다, 너 배 터져서 죽겠다 뭐 이러죠. 그런 말들이 사실은 그게 이게 입 밖에 내놓는 순간 바늘과 같은, 화살과 같은 말이죠. 나는 굶어 죽을 테니 너는 배 터져 죽어라. 이 말이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참 이거 요즘에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발명 연구소를 차렸어요. 이야기 좋아하면 부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또 공부할 생각, 일할 생각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 줄 때요 이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지금은 세상의 모든 연극, 영화, 만화, 소설, 그러니까 시나리오 다 이야기에서 출발하잖아요.
텍스트가 있어야 거기에 영상을 입히고 또 음악을 입히고 장면 전환을 시켜가지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이런 구조를 갖게 돼서 하나의 드라마틱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니까 작은 이야기의 씨앗들이 곧 모여서 부유해지죠. 우리 BTS 친구들 지금 군대가 있고 막 그러지만 BTS의 노랫말들을 보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요. 신화 전설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참 가사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가수, 그가 남긴 A4 9장짜리 그거라 8장 정도가 그 명문의 수학이 연설. 그래 지금 공부한다니까요. 하버드나 이런 데서 그 가수가 남긴 수상 소감을, 그 원전을 공부한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풍부하다. 왜? 정말 독서가 많았던 거죠.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적의 서재. 가수 개그맨 전유성. 그는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해야 더 맞아요. 그리고 저서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필집 내신다고 책 제목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게 좋겠어 저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과 시대를 또 미래를 풍부하게 하는 자산으로, 이 속담은 어느 부분에서는 맞고 어느 부분에서는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좀 먼저 찾아봤고요. 가난 얘기했더니 요즘에 또 진성이라는 사람, 참 어렵게 성장기가 있죠. 진성이라는 분도 영화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진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옛 이야기를 할 때 난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 막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데까지 오는 동안 자기가 겪었던 서름, 북받침 이런 것들이 진솔되게 느껴져요.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처음 나와서 불려졌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노래가, 그런데 이 노래 잘 만들었어요. 저 노래방 가면 간혹 이 노래 해요. 평상시엔 못합니다. 제가 박치인 거 다 아시죠? 음정 박자 엄청나게 형편없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벌써 틀렸잖아.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시다시피 노래방 가서 이 정도 하잖아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정 안 하시네. 맞아요. 네. 좀 늦은 거 알죠? 네. 늦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조금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졌는데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린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제가 좀 팬들이 있는데 오늘 많은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참 시로서도 참 잘 썼어요. 2절까지 보면은 참 잘 썼다 생각 들고,
또 이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만고불변 실패하기 어려운 노래가 어머니가 들어간다. 또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